원천? 네. 그래서 아니야. 아닌가? 어쩌나? 조금 앞서갔네요. 지금. 친구랑 헷갈려. 어? 어디 아시나요? 여기는 알겠다. 했어? 비슷한 애 걸려 그냥. 원소 기호성까지? 원소 기호전까지. 라보아제까지 하는 거 라부하지. 아니야? 하여튼 그 아무튼 정도. 어딘지 알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33 지역을 잠깐 펴볼게요. 그러면은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그 연두색으로 표현된 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속. 그다음에 나머지 보라색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라는 건 금속이 아니라는 거죠. 금속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대부분 고체 형태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하는 금속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물질은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 하나 있습니다. 수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고체인데 수만 액체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비금속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거니까 수소 이런 거니까 대부분 다 기체예요. 그런데 브로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5번에.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액체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는 이산화탄소는 기체인데 그냥 탄소는 숯 또는 연필심, 다이아몬드 이런 게 탄소거든요. 탄소는 그럼 무슨 상태예요? 고체죠. 그럼 비금속은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요. 다 있을 수 있죠. 금속하고 좀 차이가 나죠?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더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아요. 그죠? 비금속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광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금속은 반짝반짝거리잖아. 광택이 있다. 비금속은 숯 같은 거. 광택이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열과 전기를 전달하냐 안 하냐. 금속은 당연히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죠. 비금속은 전달하지 않고요. 힘을 가하면 금속은 늘어나고 펴집니다. 이걸 전성과 연성이라고 해요. 전성과 연성. 그런 것이 있지만 비금속 원소는 때리면 깨져요. 부서지거나 깨진다. 그럼 쪼개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조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할 거냐면요. 원소의 확인을 할 건데, 원소의 확인. 자, 원소의 확인이 뭐냐면, 여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소의 확인. 자, 여기에 시험관에다가 선생님이 어떤 금속 원소를 녹여놨어요. 어떤 금속 원소인지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혜철이가 맞춰야 돼. 어떤 금속 원소가 들어있게 하면은 네가 맞춰야 됩니다. 금속 원소. 다시 말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내가 확인하는 방법을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 먼저 백금으로 만든 이렇게 생긴 백금으로 이렇게 사슬 같은 걸 만들어요. 사슬 같은 거, 철사 같은 거 이렇게 쫙 만든 거 있죠? 이거 만든 다음에 뒤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나무로 손잡이를 만듭니다. 손잡이 만들어요. 백금선과 손잡이라고 하는데요. 손잡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백금선을 먼저 염산에다가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해요. 염산에 집어넣고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깨끗하게 소독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도록. 왜냐면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려면 순수한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 안에다가 쏙 집어넣다가 빼요. 그러면 이 물질이 싹 묻겠죠. 아주 적은 양이 묻겠죠. 이 묻은 것을 어디다 집어넣냐? 불꽃에다가 딱 넣습니다. 이 불꽃은 이렇게 토치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끝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부탄가스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탄가스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탄가스통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토치라고 하는데 토치의 모습은 한 장 더 넘겨보면 나와 있어요. 토치의 모습. 나와요. 39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
부탄가스통을 연결해서 불을 촥 쏘는 거였습니다. 속불꽃이 있고 겉불꽃이 있는데 속불꽃은 파란색이죠. 근데 겉불꽃은 색깔이 있어 없어? 없어요. 겉불꽃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겉불꽃에다가 색깔이 없는 겉불꽃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겉불꽃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색깔이 나타나. 요게 타면서 이 원소가 타면서 색깔이 나타나. 색깔이 나타나. 색깔이. 지금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나타나네? 겉불꽃에 나왔더니 노란색이 나타나네? 그러면 무슨 원소가 들어있죠? 나트륨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노란색은 나트륨이구나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를 확인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방법으로 원소를 확인할 때 장점이 있어요, 장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적은 양으로도 원소를 확인할 수 있죠.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 방법이 복잡해 보여 간단해 보여. 간단하죠? 실험 방법이 간단하다. 실험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라는 특징이 간단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뭐만 알 수 있냐면 나트륨, 칼륨, 칼슘 등등등 금속의 종류만 확인할 수 있어요. 비금속은 종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단점 첫 번째, 모든 원소를 확인하면 좋은데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해요. 금속 원소가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녹여놨냐면요, 소금을 녹여놨어요. 소금을 녹여놨으니까 여기에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염소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금속은 확인할 수 없고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먼저 이 원소, 불꽃색을 알면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법을 그래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런 실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이 써주는 순서대로 어디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39쪽에다가 밑에 조금 여유 공간 있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해요. 불꽃 반응. 원소를 확인하는 이 실험을 불꽃 반응 실험이라고 하고요. 불꽃 반응에 대한 암기법을 소개할게요. 암기법. 첫 번째, 나트륨이 들어있다면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칼륨이 들어있다면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있다면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바륨이 들어있다면 황록색입니다. 구리가 들어있다면 청록색. 그 다음에 바륨이 들어있다면 황록색. 리튬이 들어있다면 빨간색. 스트론튬이 들어있다면 진한 빨간색.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세슘이 들어있다면 푸른색. 8가지. 청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있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방법인데 효과가 끝내줍니다.
그죠? 자, 효과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먼저 봅시다. 자, 나트륨이 들어있는 노란색. 나니까, 나라고 씁니다, 나. 그 다음에 노란색에 노를 칠 거예요. 나노. 얘는 칼륨이죠. 칼. 보라색. 칼보. 얘는 칼슘이죠. 얘는 칼이네. 둘 다 칼이면 안 됩니다. 저는 칼슘의 뒤에 자, 슘을 딸 거예요. 슘. 또는 숨을 쓸 거예요. 숨이나 숨을 쓸 겁니다. 수. 굴이죠. 구. 청. 파. 청. 그 다음에 리. 빤. 스트론튬이죠. 스트론 튜브. 스트로였고 진빨. 진한 빨강. 세슘. 푸른색. 이렇게 앞 글자들을 따고 얘는 읽혀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연결할 건데요. 첫 번째 얘기 뭐냐면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뭔지 알아요?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건 뭔지 알아요? 나노보다 좀 더 큰 게 뭐냐면 마이크로미터 들어봤어요.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게 나노예요. 나노라는 건 굉장히 작은 세상에 개발된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나노라는 단위예요. 그럼 그 나노라는 단위로 어떤 칼을 한자로 쫙 만들었다면 이 칼은 성능이 엄청나겠죠. 그죠? 쓱 하면 막 책상 잘라지고, 그죠? 이 칼 한자로만 있으면은 세계 전국도 눈앞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이에요. 자, 이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을 내가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다 놀릴 거예요. 이걸 가져가려고, 그죠? 그래서 칼을 내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떠들면서 보호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숨죽이고. 칼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숨죽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숨죽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칼을 어디다 맡기기로 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구청에다가 맡기기로 합니다. 정부 기관에 보호하게 하겠다 싶어서 구청에 맡기려고 조용히 들어가는데 구청 앞마당에 들어선 순간 이 녀석이 막 짖어요. 바로 황록색을 하고 있는 바둑이. 그러니까 누렁이죠. 황록색의 바둑이가 말라치는 거예요. 황록색의 바둑입니다. 바둑이는 황록색이고 황록색의 바둑이가 말라치죠. 황색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더러운 거예요. 되게 더러운 바둑이가 짖는 거예요. 바둑이가 짖으니까 짖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바둑이의 이빨에다가, 그죠? 이빨. 바둑이의 이빨에다가 뭘 꽂아주냐, 아주 빨간색의 빨대, 진한 빨간색의 스트로우, 그죠? 스트로우가 빨대잖아요, 그죠? 진한 빨간색의 스트로우를 꽂아주는 겁니다. 이빨에다가 빡! 바둑이가 이빨에 스트로우가, 아주 빨간색의 스트로우가 딱 꽂히니까 바둑이가 킥! 하면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하늘? 새파란 하늘이에요. 그죠? 새파란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리해볼게요.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숨죽이고. 그죠? 칼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숨죽이고 있었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구청에다가 맡기러 가는데 황록색의 바둑이가 말라치갖고 이빨에다가 진한 빨간색의 스트로를 빡 꽂아줘서 그 바둑이가 새파란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좀 촌스럽죠? 이게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커요. 확인해볼까요? 13번 문제 나와요. 37쪽에 13번 문제. 자, 다음 물질들이 나타내는 불꽃색을 쓰시오.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염화 리튬은 어떤 색깔을 낼 것이냐? 리튬이니까 빨간색이죠. 오, 예. 두 번째, 염화 칼륨. 칼륨은 칼이죠. 칼을 보호하죠.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 구리는 어디서 바뀌어요? 구청이죠. 청록색. 구청, 청록색. 질산 칼슘은 숨죽이고 주황색이죠.
황산 바륨. 바둑이죠? 무슨 색? 황록색 바둑이. 황산 나트륨. 노기술이네요. 노란색이죠. 엄청 쉽죠? 이렇게 쉽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가다듬어 볼게요. 어쨌거나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물급 반응을 색깔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아주 큰 맹점 또는 단점이 여기 안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녀석을 딱 했더니 빨간색이야. 또 어떤 녀석을 했더니 빨간색이야. 둘은 다른 물질이래요. 얘도 빨간색이고 얘도 빨간색인데요. 왜 다른 물질이에요? 하나는 진한 빨간색이에요. 헐, 어떻게 진한 빨간색이야? 구별이 잘 안 돼요. 내 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떤 녀석들? 이 두 녀석.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서 잘 구별이 안 돼요. 이 잘 구별 안 되는 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연소를?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냐? 단점 두 번째. 비슷한 색깔이 나타나면 비슷한 색은 눈으로, 육안이라고 해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바로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 선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들여옵니다. 선 스펙트럼이 뭐냐면 선 모양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선 모양. 일단 스펙트럼이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스펙트럼은 빛의 띠를 말해요. 빛의 띠. 빨주노초 파란보가 바로 빛의 띠입니다. 그죠? 무지개 같은 것들이 빛의 띠예요. 빛의 띠. 무지개는 뭐 때문에 만들었냐? 이렇게 하얀색 빛이 들어오면 이게 물방울과 부딪히면서 물방울에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빨간색은 굴절이 많이 안 일어나고요. 빨주, 노초, 파남보, 파란색, 보라색을 할수록 점점 굴절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이렇게 띠로 하면 되지.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갖고 없는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쭉 해갖고 이런 식으로 띠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띠가 연속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연속해 있는 겁니다. 자, 연속해 있는 거.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연속 스펙트럼은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무지개 같은 것들이 빛의 띠가 쭉 연속해 있는 거죠.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은 빛의 띠를 말합니다. 근데 선 스펙트럼은 뭐냐?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흰색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봐봐요. 지금 노란색 빛이죠? 노란색 흰색이 아니죠? 노란색만 바라본다면 흰색과는 다르게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만 땅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관찰하는 기계가 뭐냐면,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기계가 바로 분광기. 자, 광자가 빛광자, 불은요? 나눌 분자예요. 빛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도 이렇게 쭉 나눠서 띠가 나타나게 해요. 분광기로 딱 바라보면은 가운데에 슬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슬릿이라는 건 그 띠가 나타나는 곳을 말하는데 분광기로 딱 보면은 가운데 스크린이 길쭉한 스크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크린에 빛의 띠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빛의 띠가 땅 나타나는 거. 얘랑 좀 다르죠? 얘는 쭉 연결되어 있지만 얘는 선으로 찍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6쪽에 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저기 보입니다. 자, 노란색을 바라보면은 노란색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분광기로 바라보면은 슬릿에 노란색만 이렇게 띡 나타나요. 얘는 뭐예요? 바로 나트륨이죠. 노란색 나타나니까 나트륨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청록색은 청록색과 녹색이니까 띠가 여러 개일 거예요. 그죠? 여러 개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으로 나타나겠죠? 자, 우리가 직접 구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이에요. 자, 리튬은 빨간색이고요. 스트론튬은 진한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빨간색과 진한 빨간색은 당연히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만 나타나는데 진한 빨강이니까 뭔가 섞여 있다는 거야. 섞여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더 나타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리튬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진한 빨간색의 스트론튬은 뭔가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이 진한 빨강일 거예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을 딱 보면은 어떤 게 리튬이고 어떤 게 스트론튬인지가 확실히 구별이 되죠. 비슷한 색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불꽃 반응이라는 실험을 뭘 통해서 선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분광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실험을 통해서 둘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선 스펙트럼을 쓰는 거. 문제입니다. 문제. 불꽃 반응 시켰을 때 둘 다 빨간색이어서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웠던 녀석들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선 스펙트럼이다. 그리고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기계에 분광기라는 것도 가끔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교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가끔씩 같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놔야겠죠? 자, 그리고 36쪽에 맨 밑에 그림 보면은 물질 X가 나와 있고 원소 A, 원소 B, 원소 C가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 X 속에는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냐 이걸 맞추는 문제예요. 자, 물질 X를 선 스펙트럼을 쭉 봐봐요. 맞죠? 원소 A의 선 스펙트럼을 쭉 봐봐요. 원소 A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X에 다 들어가나요? 확실하고 다 이렇게 포함되죠. 그렇다면 물질 X 속에는 원소 A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원소 A가 들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원소 B 맞춰봐요. 들어 있나요? 아니죠. 중간에 비껴가는 거겠죠. 그럼 원소 B는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소 C는요? 어디? 다 들어갈 텐데? 어디가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물질 X 속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 원소 A와 원소 C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물론 금속 원소만 알 수 있어요. 1번 한계는 아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비금속을 아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플러스 강의 4번에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림하고는 약간 다른데 중요한 건 스트론튬이 좀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2번 볼게요. 금속 원소를 이용하는 곳과 비금속 원소를 어디다 이용하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리튬은 휴대전화의 전지에 이용합니다. 우리 맨 앞에 화보면은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라는 말 있어요. 리튬 배터리에 사용을 되고요. 알루미늄은 비행기의 동체, 마그네슘도 그렇지만 알루미늄 역시 비행기의 동체로 활용하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호일도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호일에 사용합니다. 주방용품. 칼슘은 뼈의 성분이고요. 구리는 구리 파이프나 전선에도 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수은은 체온계나 전지, 형광등에 들어가고요. 금은 귀금속이나 치과의 재료로 활용합니다. 우리 치과의 재료로 활용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열 팽창에서. 그치? 금리빨을 하는 이유가 금의 팽창 정도와 이빨의 팽창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비금속은 어디다 사용하느냐? 비금속은 수소는 우주선의 연료입니다. 즉, 수소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 빵! 폭발하면서 엄청난 추진력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쏠 때 연료로 사용합니다. 헬륨은 광고용 기구라는 건 우리 분정이네요. 분양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에드볼. 이게 바로 거기에 헬륨이 들어있는 거예요. 헬륨. 광고용 기구라는 말은 그런 걸 의미하고요. 탄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시나 연필심이나 다이아몬드를 만들죠. 다 고체입니다. 질소는 비료의 성분으로 사용되고요. 과자 봉지 충전할 때 질소를 사용해요. 과자 이만한 걸 삽니다. 뜯어보면은 이만큼 들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였다는 거예요? 질소라는 거예요. 질소가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즉 과자를 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소를 충전을 많이 해요. 플루오린은 불소라는 이름으로 치약에 들어가 있어요. 치약에 이용되고요. 염소는 소독약. 그래서 우리 수영장 청소할 때 염소 소독약을 많이 사용해요. 수영장 냄새가 염소 냄새예요. 규소는 유리나 반도체에 이용합니다. 규소. 이것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징검다리 문제 같이 볼게요. 21번. 금속 원소는 상온에서 주로 무슨 상태일까요? 고체. 정답입니다. 같이 보자. 22번. 금속 원소인 철은 열을 전도하는 성질이 크죠. 크지만 비금속 원소인 황은 열 전도성이 작다죠. 작다. 오케이. 23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건 뭡니까? 금속이죠. 금속 원소예요. 쉽네 이거는. 24번. 이 원소는 연성과 전성이 있대요. 쉽게 가공할 수가 있대. 금속이죠. 금속. 연성과 전성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늘어나거나 펴지는 성질을 연성과 전성이라고 해요. 금속을 때리면 땅 때리면 쭉쭉 펴지잖아. 연성과 전성이라고 한다. 늘어나거나 쭉 늘어지거나 옆으로 펴지는 걸 늘어나는 걸 연성,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만 연성, 전성이 있어요. 숯을 갖다 놓고 땅 때립니다. 펴집니까? 깨지죠. 그래서 비금속은 깨지지만 금속은 펴진다. 연성과 전성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25번.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불꽃 반응. 26번.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물질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종류죠. 정답. 종류. 어떤 금속 원소인지 그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7번.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여기 있죠? 백색과 흰색이 빛입니다.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세계띠를 뭐라고 한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28번. 선 스펙트럼이죠? 28번은 선 스펙트럼.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밝은색 선의 띠. 선의 띠니까 선 스펙트럼입니다. 29번.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무엇에 따라 선의 위치나 개수가 다르다? 종류죠. 원소의 종류마다 다르죠. 30번. 이것은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 즉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색이 비슷한 이런 원소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 스펙트럼이죠. 30번에다 선 스펙트럼. 오른쪽에 10번부터 14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단원이 나갈 수 있을까? 학교에서